한때는 좋은 감정으로 지냈을 법한 이 두 사람 사이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20일에요. 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요.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4월에요. 이 남성이 한 50대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아내가 되겠죠. 그 아내가 지금 범인으로 지목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50대 여성이 잠적을 했었고, 네. 경찰이 이제 끈질기게 추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었는데, 네. 경찰이 뭐 수천 대의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해서, 그리고 직접 이 여성의 도주 경로를 따라가서 지금 이 여성을 지금 사건이 청주에서 발생했는데, 네. 충남 논산에서 이 여성을 이제 체포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부부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자막은 동거녀로만 나오는데 네. 혼인신고를 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이 2월부터 살기 시작해서 네. 4월에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뭐 법적으로는 뭐 이제 부부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그래도 대체로 이제 많은 기사에서는 동거를 하고 있다. 동거녀로 이런 일단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 교수님, 이 여성이 대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주가 참 이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방법으로 도주를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제 보통 일반적인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최초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이제 청주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정평과 괴산까지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승용차를 가지고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차량을 유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네. 이제 대전까지 이제 가는 그 도중에 일반 그 버스를 이용을 하면서 도중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또 그 골목길로 걷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형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결국은 이제 하루에 한 6, 7시간 약 20km 정도를 걷는 그러한 것을 보이다가 네. 결국은 이제 나중에 논산에 도착을 했는데 돈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네네. 거기에서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해 오다가 경찰이 이제 추적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붙잡히게 되는데, 네. 그 도주 경로를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여성이 이렇게 도주를 한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그러면 오 교수님 경찰의 추적을 좀 따돌리기 위해서 버스 탔다가 걸었다가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인데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 범행은 했고, 네. 자기가 이제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해서 이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네.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량을 일단 이용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네. 입찰하고 난 이후에는 공중 일반 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또 걸어가고 네. 또 이용을 하고 이걸 여러 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경우는 경찰이 약 CCTV를 1000대 정도를 분석을 해가지고 네. 추적해서 검거한 사건입니다. 이 여성이 굉장히 치밀했던 네. 게 자신과 연고가 없는 쪽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다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CCTV로 따라온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진짜 걸었던 건데, 네. 6시간, 7시간을 걷는 날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아마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한때는 혼인신고까지 했다면 4월에 네. 뭔가 그래도 한때는 좋은 감정이 있었을 텐데 이 두 사람이 그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같이 살게 되고 그런 과정을 어떻게 거쳤습니까? 이 70대 남성이 올해 2월에요. 네. 구인 광고를 냅니다. 같이 살 배우자를 구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광고를 내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신문 같은 데 이제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50대 여성이 그 광고를 보고 네. 이 남성을 이제 찾아온 겁니다. 2월, 3월 이 남성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거죠. 네. 그리고 4월에는 실제로 혼인신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산 것 같은데, 네. 이 남성이 5월에 이제 숨진 채 발견됐으니까 네. 그 전에 아마도 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그래도 구인 광고를 보고 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두 사람의 좋은 감정이 한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혼인신고까지 갔는데 어쩌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됐을까요? 이게 이 여성이 사실은 본인의 휴대전화에도 이제 살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조금 어느 정도 암시를 해놨습니다. 본인의 이제 메모 형식으로 이제 남겨놨는데요. 네. 이 사람이 자꾸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이제 조금 하소연 같은 그런 내용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보면 네. 사실은 이 남성이 이제
이제 이 여성에게 뭐 같이 살자라고 먼저 제안을 해놓고서는 나를 무시한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 구인 광고를 통해서 만났고 실제로 혼인신고까지 이르게는 됐지만 네. 실제로 정말 혼인신고 이후에 살면서는 여러 가지 언쟁이라든지 말다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이제 남김으로써 본인이 어떤 흔적을 사실 남기는 건데 그러네요. 첫 번째 가능성은 정말 화가 나서 뭐 하소연할 것도 없고 그래서 본인의 이제 전화에 남겨놨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사실은 본인의 그런 범죄 행위를 조금 합리화하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살인하는 그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어찌됐든 검거가 되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나는 나만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의 합리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최명기 원장님, 물론 지금은 이 피의자, 이 여성의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한때는 남편이었던 이 남성, 70대 남성은 지금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숨졌기 때문에 지금 진술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해서 너무너무 잔혹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인데 최명기 원장님, 이게 이 정도의 잔혹한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여성이 이 남성을 갖다 만난 걸 보면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만남의 방법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 만남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충동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그 만남의 과정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생각한 자신의 어떤 굉장히 환상적인 기준이 있었을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막상 만나고 나선 거기에서 일정 부분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 이 둘이 또 혼인신고를 하는 거는 결국 4월에 하게 되는 건데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범행에 이른 거를 보면은 혼인신고를 늦춘 거는 여자 쪽보다는 남자 쪽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본인은 굉장히 자존감의 상처를 갖다 많이 입었을 거고요.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나이가 거의 20살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통상적인 어떤 대화나 그런 거에 있어서 본인이 그런 나이 차이한 자신의 매력도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났었을 수도 있고요. 아하, 네. 그런 다음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심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사실은 또 의심의 근거가 될 만한 행동이 있었음을 갖다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또 어떤 점에서는 이 여성이 이 결혼 자체를 갖다 했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결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네. 그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의 분노는 단지 이 남성에 대한 분노뿐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전부 틀어진 데서 오는 분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은 판단력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합리적인 감정 조절 능력을 가진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경찰도 지금 뭐 네네, 말씀하세요.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이제 붙잡혔으니까 네네. 조사가 이제 들어갔는데 네네. 이 50대 여성은 이렇게 스스로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려고 이제 들어갔더니 70대 남성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성이 집에서 나가라 그랬다. 네. 그러면 나간다면 그러면 1억 원을 달라.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있었다고 이제 진술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 교수님,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 피의자, 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경찰이 다각도로 이 범행 동기 등을 또 금전 문제랄지 그런 걸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겠죠? 물론 벌이고 있는데 네. 그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만나서 4월 달에 결혼을 해가지고 5월 달에 살해를 했는데 특히 이제 살해를 하면서 그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것, 그리고 자기가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정하건대 이 여성이 이전에도 이런 어떤 그 언어적인 폭력의 피해를 당했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격분한다라고 하는 네. 거죠. 물론 이제 한 5일 전부터 이제 자기 휴대전화에다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써놓은 것으로 봐서는 벼른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연금 수혜자라고 그래요. 아하. 국가유공자인데.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재산을 혹시 뺏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정에서의 서로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지 않았는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양 변호사님, 이 여성 입장,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유야 어찌됐든 자신을 무시한다는 게
이유였든 간에 어쨌든 이건 끔찍한 흉악한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 뭐 7시간, 8시간씩 걸어서 20km가 넘는 길을 본인이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걷는 그 방식으로 또 도주를 해왔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의 지금 인신을 구속하지 않으면 네. 또다시 이제 도주를 하거나 그리고 또 증거도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구속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일단은 이제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을 또 굉장히 잔혹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에 있어서 판단을 받을 때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보이고요. 네네. 물론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나를 그렇게 무시했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이제 동기가 있다라고 양형에 있어서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기간도 굉장히 짧고 고통받은 시간도 또 짧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이 여성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양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한때는 좋은 감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잔혹하고 끔찍한 범행 결국은 꼬리가 밟히고 잡힌다는 그런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